이런 상태의 천장처럼 뭔가 고정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가 잘 깨져요. 깨지면 막 두 발, 세 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더 깨지고, 이 장에다가 다음 장을 끼우는 형태로 꿀팁이죠. 꿀팁입니다. 굉장히 큰 천장도 얘로 천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렉스판 자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이 타일에는 각재를 받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각재를 받기 전에 보조 각재를 지금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박는 게 아니고 붙여주는 겁니다. 이 픽스홀 터보라는 이 초강력 접착 실리콘으로 이제 붙여주는 건데, 일반적인 실리콘은 굳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일반적으로 24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픽스홀 터보는 20분이면 굳기 시작해요. 뭐 말도 안 되는 시간이긴 한데 싫어합니다. 20분 정도면 얘가 접착력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각재에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각재를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픽스홀 터보가 아무리 빨라도 20분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20분 동안에 이 천장할 때 필요한 이 트러스를 만들어주게 되면 20분이란 시간은 충분히 흐를 거예요. 이런 상태의 천장처럼 뭔가 고정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러스 자체만으로 힘을 받아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길이가 지금 2.7m인데요. 이 30cm 정도의 폭이면 충분히 지지가 가능하고요. 각재를 11자로 대준 상태에서 양쪽으로 5mm 합판을 딱 붙여서 트러스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천장의 레벨을 설정할 겁니다. 레이저 레벨기를 걸어준 다음에 적당한 높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각재를 받고 이 밑으로 오늘 할 작업인 렉스판을 시공해 볼 겁니다. 이 라인 그대로 테두리를 한번 이제 돌려볼게요. 아까 전에 붙여놓은 이 보조 각재에다가 이제 각재를 박는 거죠. 제가 아까 픽스홀 터보로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20분 정도면 이제 경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박을 정도는 충분히 얘가 고정이 이제 일어났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조 각재가 있는 위치에다가 레이저 레벨기 선을 맞춰서 지금 고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트러스를 걸어 보겠습니다. 트러스는 이렇게 테두리 각재 위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얹어서 고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전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등분해가지고 이 트러스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요. 등분하는 최대 범위는 90cm, 한 1m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90cm 이내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간격이 최대 90cm를 넘지 않게 이제 등분을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올려줬으면 여기 맞춰서 고정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트러스가 이 자체로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이 폭이 넓고 두껍다 보니까 이게 처지지 않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따로 천장에 뭔가를 보강을 하지 않고도 이 상태 그대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여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윗부분을 고정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막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방지를 해줘야 돼요. 방지를 해주는 방법은 이 끝부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무를 박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최대한 직각이 맞는 게 좋겠죠. 직각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이 짱짱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틀리는 걸 예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틀 작업은 끝난 건데요. 끝난 건 아니죠. 이 밑에 이제 450 간격으로 각재 틀을 쭉쭉 이제 박아줄 건데, 요거 박는 거는 그냥 일반 천장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쉬운 게 뭐냐면, 일반 천장 같은 경우에는 석고보드 간격이 있기 때문에 450이던 300이던 그 간격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지만, 렉스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450을 딱딱딱 맞출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쭉 박아 나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 놓으면 이제 렉스판 박을 준비는 끝이 난 겁니다. 렉스판 빨리 한번 박아 볼게요. 이제 렉스판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몰딩을 돌리지 않을 거예요. 원래 이 렉스판 시공할 때는 테두리에 몰딩을 따로 돌려주게 되는데 여기는 몰딩을 아예 생략을 하고 실리콘만으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재단, 시공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하나씩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렉스판은 기본적으로 루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한 장 시공이 되어 있으면 이 장에다가 다음 장을 끼우는 형태로 시공이 된다는 거죠. 한번 끼워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앞쪽에다가 타카나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타카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여기가 잘 깨져요. 깨지면 막 두 발, 세 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더 깨지고. 근데 보시다시피 이 렉스판 같은 경우에는 한 나무당 한 번씩밖에 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 편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제가 처음에 틀 고정할 때 이 나무 간격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육안으로 보면서 나사못을 하나씩 받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간격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무당 하나씩 나사못을 고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냥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흔들리죠. 그 잠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흔들리지 않고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짱짱하게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렉스판이 한 장에 30cm거든요. 중간 정도에는 핀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접착 실리콘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는 물려있게 되고 이 끝부분은 나사못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이 고정이 부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 실리콘을 붙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 끝부분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나무 토막에다가 한멜트와 글루건을 살짝 찍어준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 나무 토막이 눌러주고 있는 거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 나무 토막을 띄게 되면 아마 굳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지금 여기 글루건 한멜트로 붙여놓은 거 이 안쪽으로 뭐 지저분한 거 묻거나 혹은 타일이 막 깨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글루건은 임시 고정입니다. 임시 고정. 그래서 간단한 충격만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작업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톡 하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고정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꿀팁이죠. 꿀팁입니다. 나는 글루건 한 멜트조차도 어떻게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T자 형태로 만들어서 렉스판 밑에다 받쳐주고 굳을 때까지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천장 마감재는 예림에서 나오는 렉스판이라는 자재고요. 화장실 천장에 사용하는 이런 천장재인데 PV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 쓰고 막 습기 많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썩지 않는 그런 자재여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재인데 요즘은 사실 많이 안 보이죠. 요즘은 돔 천장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렉스판 자재를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데 여기 장점이 있어요. 이 렉스판의 길이가 3m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천장도 얘로 천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렉스판 자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형태의 천장이나 창고 같은데 천장재로 사용해 보시면 아마 괜찮을 거고요. 반대로 크기가 완전 작은 곳에도 이 렉스판이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구매는 예림 대리점 어디든지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최수종 님이 이렇게 간판에 딱 있는 그런 대리점 보이시죠? 그게 예림 대리점인데 예림 대리점에서 다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렉스판 사이즈는 8자, 10자, 12자 이런 식으로 자수로 해서 낱장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한 자에 30cm니까 8자라고 하면 2.4m 라는 거고요. 10자라 그러면 3m. 그래서 내 천장 길이에 맞게 자재 길이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경제적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재단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단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렉스판 자재가 PVC 자재고 속이 꽉 찬 게 아니고 이렇게 골로 이루어져 있는 자재다 보니까 자를 때 튕기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기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특히나 날이 추울수록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령은 뭐냐면, 원래 이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는 누르고 앞으로 당기면서 자르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자세거든요. 왜냐하면 당기고 누르고 뒤로 밀면서 잘라줘야지 좀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 렉스판 같은 경우에는 눌러서 조금 당기게 되면 그나마 좀 깔끔하게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잘라줘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차이가 확실히 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로 밀면서 팍 자른 그런 면이고, 여기는 서서히 내리면서 서서히 자르면서 뒤에서 앞으로 당겨주면서 재단을 한 경우거든요. 확실히 면이 깔끔하게 재단이 됐죠. 하지만 뒷면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사실상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근데 몰딩이 돌아가면 어차피 다 가려지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잘라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할 거라서 최대한 깔끔하게 재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는 요령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이 앞면에다가 한번 붙여주고요. 원하는 위치에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재단을 해주게 되면 정말 야무지게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게 되면 이 마킹하는 부분을 표시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이 테이프 자체가 이 판재를 끈끈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빨이 빠지려고 하는 거를 이 테이프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재단이 되고요. 혹시 이 슬라이딩 커팅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소기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이프 안 붙인 상태에서 한번 재단해 볼게요. 직소기는 테이프 안 붙여도 잘 됩니다. 직소기에 이 오비탈이라는 이 기능을 반드시 끈 상태에서 해야만 이렇게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오비탈 킨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비탈을 킨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빨이 빠져 있고 굉장히 좀 거칠게 재단이 됐죠. 오비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직소기가 원래는 위아래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건데, 오비탈을 키게 되면 왕복 플러스 전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재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비탈을 끄게 되면 정직하게 위아래만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재단 속도는 좀 더디게 되지만 섬세하고 깔끔하게 재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소기로 재단을 하실 때는 이런 걸 오비탈 기능을 끄고 재단을 하시면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오비탈 끄는 것도 없고 오비탈이 들어간 상태에서 고장이 나버려서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한다 하시면, 이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오비탈을 킨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깨진 게 거의 없죠? 확실히 이 마스킹 테이프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엄청 어두운데 거의 이제 끝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렉스판을 처음 박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쪽부터는 나사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암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사못을 못 박으니까 픽스홀 터보를 최대한 나무 자리에다가 많이 찍어주고 뒤에서 이렇게 낑긴 상태에서 딱 눌러주는 거예요. 한벨트는 금방 굳기 때문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잡아주면 고정이 되겠죠. 이 픽스홀 자체도 워낙에 초기 접착력이 좀 강한 제품이라서 이게 경화가 되기 전에도 끈적끈적합니다. 이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 끝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굳이 나사못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깔끔해졌죠? 조명까지 달면 더 예뻐질 거예요. 조명 단 거 보시죠.
이렇게 렉스판으로 화장실을 마감을 하게 되면 때탈 염려도 없고 자재가 썩을 염려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천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천장재 고민하신 분들은 렉스판 한번 사용해 보시면 경제적이고 깔끔한 천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